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며느리의 부탁에 73세 박명자 할머니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2천만 원이 든 마지막 비상금이었죠. 다음 날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돈 다 털었네. 이제 쓸모 없으니까 내쫓아야겠어.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통장은 3억 5천만 원이 찍혀 있다는 걸요.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큰 며느리에게는 단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 며느리는 이제 아예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밥 먹어요? 네, 이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나를 내쫓는 건 아닐까? 요양원으로 보내는 건 아닐까? 불안한 밤이 계속됐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숨겨둔 남편 통장까지 털렸다. 당신의 어머니도 혹시 이러고 계시진 않나요? 자식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속으로는 얼마나 힘드실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장 어머니께 전화하고 싶으실 겁니다.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마지막 비상금까지 사라졌죠. 73세 박명자 할머니는 그날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숨겨둔 건 따로 있다는 걸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 고 박철수 씨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죠. 5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할머니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부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정년퇴직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주변에 덕을 많이 베푼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서 사세요. 큰아들 박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 김수진 씨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에서 진심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막내 아들은 해외에 있었고 딸은 시집가서 바빴습니다. 결국 큰아들 집으로 가기로 했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도 나름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았죠. 식사도 챙겨주고 가끔 과일도 사다 줬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가 빠듯해요. 며느리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는 거라는 걸요. 그래, 얼마나 필요하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한 50만 원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유산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노후 생활비로 충분한 2억 원 정도였죠.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후엔 80만 원이 됐죠. 어머님, 애들 학원비가 올랐어요. 어머님, 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나와요. 핑계는 끝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할머니의 통장에서 1,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이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며느리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와 큰아들이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인지 알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모신다고 방 하나 비웠잖아. 그 방 세 주면 월세 80만 원은 받는데?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짐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월세방만도 못한 존재가 된 것일까요?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요. 100만 원만 더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게 효도의 대가인가?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미국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고, 딸은 시댁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2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통장 잔액은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할머니는 두려웠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돈 중 일부를 따로 숨겨두기로요. 남편 명의의 비밀 통장에 2천만 원을 옮겨뒀습니다. 이건 진짜 비상금이야. 절대 건드리면 안 돼. 할머니는 통장을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낡은 이불 속,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요. 이제 이 돈만은 지켜야 해.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애들 학원을 옮기려고 하는데 등록비가 300만 원이에요. 어머님,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새로 사야 하는데 2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할머니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3천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이 속도면 1년도 못 가서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며느리가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버님 명의로 된 통장 없으세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러니? 아니, 혹시나 해서요. 상속세 신고할 때 빠진 거 있으면 나중에 과태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다 정리했어. 걱정 마.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상속세 때문에 물어본 걸까요? 며칠 후 할머니가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정기검진 날이었거든요. 며느리야, 나 병원 다녀올게. 네, 어머님, 천천히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돌아온 할머니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옷장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이불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이불 속을 뒤졌죠. 통장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떡해?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숨겨뒀는데요. 할머니는 방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간 게 분명했죠. 할머니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님.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혹시 내 방에 들어갔니? 아니요, 왜요? 며느리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간 거라고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그날 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마지막 비상금까지 사라진 겁니다. 2천만 원이 그렇게 없어진 거예요. 할머니는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외식하시면 안 돼요. 제가 바빠서요. 예전에는 그래도 식사는 챙겨줬는데 이제는 그마저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러려고 당신 없이 살고 있는 걸까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방에서 히터 좀 덜 트세요. 한겨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추위에 떨면서도 히터를 끄고 이불을 뒤집었었죠.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쫓겨나는 건 아닐까? 돈도 다 떨어졌는데 며느리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더니 며느리와 다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 도대체 어머니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어쨌는데? 며느리가 대들었습니다. 어머니 라면 드신 거 알아? 우리는 외식했으면서 어머니는 라면이라니? 큰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럼 당신이 차려드려. 난 바빠 죽겠는데 어머니 식사까지 챙기라고? 며느리도 질세라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이 할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아들의 모습에 할머니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네 아내도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눈치를 본다는 걸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대놓고 할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구들 오는데 방에 계세요. 자기 집에서 방에 갇혀 지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밥 먹을 때도 눈치가 보였고 화장실 갈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노년은 이렇게 비참한 건가요?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을 만났죠. 며느리가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뜯어가더니 이제는 푸대접이야.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신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죠. 하지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그날 경로당에서 만난 김옥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명자야, 너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럼 어떡해요. 갈 데가 없는데요.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야지. 우리도 사람인데. 김옥순 할머니의 말이 할머니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맞아, 나도 사람이야. 왜 이렇게 비굴하게 살고 있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통장 잔액은 이제 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간 숨겨둔 2천만 원까지 합치면 사실상 재산이 다 사라진 셈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휴대폰에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죠. 고객님, 정기예금 만기가 3개월 남았습니다. 만기일 2024년 3월 15일.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기예금? 무슨 정기예금? 문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예금주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남편이 언제 이런 예금을 만들어뒀지?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만약에 먼저 가면 내 서류 봉투 꼭 확인해요. 혼자서 조용히.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얼마 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슬픔에 잠겨 남편의 말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급히 옷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서류들이 들어있는 박스가 있었죠.
박스를 꺼내서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정말로 3억 5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죠.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요. 미안해요. 당신에게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했었어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그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됐고 친구에게 지분을 팔았을 때 큰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알면 평생 일하지 않을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비밀 계좌를 만들어서 조용히 모아뒀습니다. 지금 이 돈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여보, 이 돈은 당신만을 위한 거예요. 자식들에게 주지 마세요. 당신 행복을 위해 쓰세요. 만약 자식들이 당신을 힘들게 하면 이 돈으로 당신 인생을 사세요. 요양원도 좋은 곳으로 가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미안해요, 여보. 그리고 사랑해요.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죠. 이제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계속 숨기고 살까? 아니면 자식들에게 알릴까? 하지만 남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신 행복을 위해 쓰세요. 그리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기로요. 더 이상 며느리에게 구박받으며 살지 않기로요.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죠. 할머니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제 명의로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하고 싶은데요. 어머님,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1억 5천 정도면 될까요? 부동산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집을 구했습니다. 깨끗한 소형 아파트였죠. 주변에 병원도 가깝고 공원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 가능할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큰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야. 큰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내 집 마련했어. 이제 너희 짐이 되지 않을게.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더 잘할게요. 큰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다만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옆에서 듣던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집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돈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이사 가는 날 며느리는 할머니 짐을 챙기다가 남편의 낡은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2천만 원이 들어있던 그 통장이었죠. 하지만 이제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3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가 통장을 털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할머니에게 진짜 돈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짐을 다 싸서 나가는 참이었거든요. 수진아, 너는 내가 무일푼인 줄 알았지?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내 돈을 뜯어가면서 나를 하녀처럼 부리면서 너는 한 번도 미안하다고 생각 안 했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내 비상금 2천만 원을 가져갔을 때 나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참았지. 왜냐하면 네 진짜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거든.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돈 다시 드릴게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됐어. 그 돈은 네가 가져. 대신 이제 우리는 남이야. 할머니는 돌아서서 집을 나섰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할머니는 편안했습니다. 작지만 내 집이었고 아무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돈 2억 원으로 여유롭게 생활했습니다. 할머니는 경로당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세상에, 명자야,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김옥순 할머니가 놀라워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을 찾은 거지. 할머니는 하고 싶었던 걸 하나씩 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노인대학에서 컴퓨터도 배웠죠.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큰아들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대화는 짧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리를 두기로 했을 뿐이었죠. 며느리는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돈이 있었대. 세상에, 그러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후회했습니다. 진심으로 잘했으면 3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유언자를 작성했습니다. 내 재산은 막내 아들과 딸에게 반씩 나눠준다. 큰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아내의 행동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할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1년 후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밝아진 표정, 당당한 태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자 씨,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간단해요. 내 인생을 사는 거죠. 할머니는 가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준 선물로 나는 이제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남편의 사진 속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신기해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할머니의 이야기는 교훈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매일 산책을 합니다. 공원에서 꽃도 보고 친구들과 차도 마십니다. 저녁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죠. 이게 바로 할머니가 꿈꿨던 노년의 삶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할머니 아파트 앞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비밀번호를 바꿨고 며느리의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큰아들은 후회했습니다.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으니까요. 아들은 그저 가끔 안부 전화만 할 뿐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한국에 잠깐 들렀을 때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좋은 집에 계시다니? 응, 네 아버지가 남겨준 거야. 막내 아들은 형네 이야기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형수가 어머니한테 그랬다고요? 제가 가서 한마디 할게요. 아니야,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할머니는 막내 아들을 말렸습니다. 복수보다는 평화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딸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괜찮아. 너도 네 삶이 있잖니. 할머니는 딸을 이해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스스로 살아갈 힘이 생긴 거죠. 할머니의 통장에는 아직도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이 거의 줄지 않았죠.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요.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시설 개선에도 기부했습니다.
명자 씨, 정말 대단해요. 사람들이 감사해 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유로워서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남편 산소에 갔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나는 이제 행복해요. 당신이 남긴 선물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을 용기였어요. 고마워요, 여보.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었지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남편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동네에서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설이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며느리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76세가 된 지금 할머니는 매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에게 조언합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너무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도 인간이고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돈이 있든 없든 당당하게 사세요. 누구한테 짐이 되는 삶보다 내 인생을 사는 게 훨씬 가치 있어요. 할머니의 말에 경로당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노인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지금도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죠. 하지만 며느리는 문 앞에도 오지 못합니다. 그게 할머니가 정한 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나요. 그때는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를 끝까지 생각해줘서.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모님 때 잘하세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부모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박명자 할머니는 오늘도 공원을 산책합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친구들과 웃으며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할머니가 원했던 삶이었고 지금 할머니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될 겁니다.